자, 드디어 이제 3부에 이정태 기자가 등장을 했다. 이정태 기자는 신문 기자를 하다가 조백헌 원장 소식을 듣고 다시 섬으로 찾아온다. 그러니까 1부의 이상욱, 2부의 조백헌이 아니라 이제 외부 사람, 이 섬과는 큰 연관이 없는 사람이 조백헌 원장을 평가를 한다. 그러던 어느 해 봄 3월 하순경. 하순이란 거는 왜 한 달은 30일이잖아. 1일부터 10일까지는 이제 초순, 11일부터 20일까지는 중순, 음. 21일부터 이제 나머지는 하순, 이렇게 불러. 초, 중, 하. 어느 날 이 섬에는 한 낯익은 손님이 찾아왔다. 낯익은.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아는 미엔소우. 손님이 찾아왔다. 시일보의 이정태 기자였다. 자, 이정태 기자가 표면적으로 이 섬을 찾아온 이유는 이 둘의 결혼이다. 자, 2부 끝에 이 둘은 파탄, 완전히 이제 그 끝장난, 관계가 끝장나는 거, 파탄 나섰었지, 거의. 그, 윤혜원은 그 서미연 때리고 막 그랬었다고. 2부 마지막에 보면 윤혜원이 막 술 먹고 막 그러면서 서면을 그 때린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자, 그런데 다시 7년이 흘렀다. 7년이 다시 흘러가지고 이제 결혼한다는 것은 요건 뭔가 하면은 서미연이 윤혜원을 인간으로서 치료가 끝났다는 소리야. 즉 이제 나 환자들을 다시 질투심을 없애고 정상인으로 돌리려고 하면 이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 7년 이상이나 필요해. 그러니까 7년은 2부와 3부 사이가 7년이고 2부도 한 3년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동안 서미연이 윤혜원 곁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윤혜원은 서미연을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서미연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서미연은 어쨌거나 윤혜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강인이잖아. 건강인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야. 어떻게든. 그럼으로써 이제 윤혜원은 아직은 조금 바람기가 남아있지만은 이제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 신호가 이제 둘의 결혼이야. 벚꽃 피는 봄을 맞아 섬 안에선 미구라는 것은 요즘 잘 안 쓰는데 멀지 않아 건강인 처녀 한 사람, 서미연이지, 음성병력자 총각 사이에 드물게 보는 혼인잔치가 치러질 예정이었다. 그러니까 윤혜원과 서미연.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섬에서 이제 건강인과 나 환자의 결혼은 처음이야. 그러니까 이건 생각해 보면은 원생들이 꿈꾸던 세계가 이제 시작되는 거야. 생각해 봐. 나 환자와 건강인이 결혼하는 세상. 결혼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부부를 공동 운명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운명을 사는 거야. 아빠 엄마처럼. 아빠 엄마는 딱히 뭐 그 경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공동 경제 운명체? 자, 그처럼 이 둘의 결혼은 마침내 원생들이 꿈꾸던 그런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야. 그런데 조백헌 원장이 이 결혼을 어떻게 이용하고 싶어하는지 한번 보자. 이정태 기자는 그는 그 혼인식 취재 이후에도 또 하나 다른 방문의 목적이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이제 회사에는 이 결혼 취재할래요. 신문 기자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 왜냐하면은 이 결혼을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주재해가지고 소개한 사람이, 이 결혼식을 마련한 사람이 조백헌 원장이다. 안 되는데? 그것은 그 두 남녀의 어려운 결합을 형사시킨 혼사의 중매인이 이제 양쪽을 소개시켜가지고 결혼시키게 만드는 사람. 중매인 겸 후견인데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음, 노릇을 해온 한 즙념의 사내를 만나보는 것이었다. 보면 알겠지, 조백헌이다. 저 안경. 음. 조백헌 전 원장이 바로 그 인물이었다. no. 조백헌 원장. 그러니까 그 전임날로 예정된 절강제 날을 이틀이나 앞두고 있던 7년 전의 3월 초순 어느 날 저녁, 황희백 노인과 서묵과장 두 사람만의 조촐한 배웅으로 조용히 섬나루를 건너갔던 그 조백헌 원장이 이젠 다시 섬으로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조백헌 원장은 그냥 자기가 그 육지에 있던 병원을 그만두고 한 사람의 개인 신분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원장은 아니다. 권력이 없어. 그래서 3부의 조 원장은 권총을 안 갖고 있어. 그럼 권총이 빠진 조 원장은 뭘까? 페이퍼 타이거. 페이퍼 타이거. 치킨 호크라고도 해. 치킨 호크? 음. 커다란 그거에? 아니, 그거는 마이티 호크고, 마이티 이글이고. 치킨 호크는 이제 말로는 막 전쟁 하자라고 막 떠들면서 사실은 겁쟁이인 사람. 조백헌 원장이 다시 섬을 찾아온 것은 그러니까 그에겐 사실 숙명이나 다름없었다. 뭐 숙명은 운명이나 비슷한 뜻이야. 그는 섬을 떠난 후로도 물론 섬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섬 소식을 듣고 있었다. 이 섬은 뭔가 묘한 힘이 있는 것 같아. 서미연도 떠났다가 돌아오잖아. 이상도 떠났다가 돌아오잖아. 조백헌도 떠났다가 돌아오잖아. 뭔가 이 섬엔 뭔가가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 이 섬에 한번 살던 사람은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와. 오마도일이 끝내 원생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했다. 원장들이 쉴 새 없이 자주 바뀌어 간다고 했다. 그런 마음이 잡히지 않아 자기 병원 일도 온전히 감당을 해낼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 육지 병원 일도 이제 마음 잡고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섬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런데 도지사가 돌려보내주겠냐고. 아니. 얘가 그 몇 년 동안 원장 있으면서 어떤 짓을 했어? 계속 막 증오심 부추겨가지고 육지인들과 전쟁하려고 했었고, 그 바다 거기는 오마도 간척공사하다고 파괴됐지. 원생들은 또 몇 명 죽어나갔지. 그는 관계 여러 고위층 인사, 가오관, 높은 사람들 인사를 접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저다시 서록도 거기 원장으로 보내주세요 했는데 그의 청원은 번번이 묵살. 답이 없어. 그렇지 않아도 불이 붙어있는, 요거는 이제 비유적 표현이지, 불이 붙어있는, 그러니까 막 증오심으로 활활 타고 있는데 거기 또 조백헌이 원장으로 가버리면은 그걸 이제 그 불에 기름을 끼얹는다라고 하지. 자, 그리고 이제 황장로도 떠났고 조 원장은 아직도 그처럼 섬의 자유와 그 자신의 사랑이란 것이 배타적으로만 하는 일을 알 수가 없었다. 7년이 지난데 얘는 못 깨달았다. 왜 자신의 사랑을 원생들이 못 믿어주느냐? 내가 그토록 원생들을 위해서 오로지 희생했는데 아직 정신 못 차렸다. 그리고 독재자들은 사랑 아닌데? 왜 그러면 내 사람이나 죽었는데. 근데 독재자들은 이렇다. 그러니까 자신과 이제 그 조 원장 같은 경우는 자신과 소록도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 나를 위한 게 소록도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조 원장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 이게 소록도를 위한 거라고. 자신은 자신을 위한 건데. 왜냐하면 자신과 소록도는 구분이 안 되니까.
그 이 사랑의 방법이 진실로 섬 사람들의 가슴에 그들의 자유 속에 깃들일 수 있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아니 사랑이 있긴 있었냐고. 지 안에 사랑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 원생들 안에 스며드냐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자, 섬을 떠났던 이상욱이 편지를 2통 보냈다. 조백헌 원장에게. 그리고 그 편지에서 조백헌 원장은 답을 발견한다. 아, 내가 오로지 원생들을 위해서 희생만 했는데 왜 원생들이 나를 못 믿는 걸까? 답을 발견한다. 물론 그 답도 착각이다. 제대로 된 답은 아니야. 왜냐하면 출발점, 즉 내가 2부에서 오로지 원생들을 위해서 희생만 해왔다는 것 자체가 틀렸으니까 결론이 제대로 날 리가 없어. 연구를 해보면 알아. 처음에 로우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결론은 분명히 엉뚱하게 나와. 상욱이 편지를 보내왔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고 조백헌 원장은 2부에서 내가 오로지 원생들을 위해서 희생과 사랑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원생들이 나를 못 믿지? 답을 발견해서 이제 섬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길로 그 섬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그가 다시 섬으로 돌아온 지도 2년여. 하지만 조백헌 원장이 돌아온 이후의 그 2년여 시간 동안에도 그는 아직 오마도 문제에 대해서만은 역시 별다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원장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조 원장은 자기가 이제 정답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원장이 아니다. 그럼 조 원장은 무엇을 바랄까? 다시 원장 되는 것. 이제는 답을 알았다. 근데 나에게 원장이란 권력이 없다. 즉 권총. 다시 내가 그것만 주게 된다면 이번엔 내가 오마도 가족 공사를 완성할 수 있다. 조 원장은 그렇게 믿는다. 보자. 편지에는 뭐 적혀있어? 그거 조금 이따가 나온다. 모습조차 분명치 않은 상대와 기나긴 싸움만 계속하고 있었다. 더욱이나 그는 이제 현역 원장의 신분도 아니었다. 그로서는 또 한 번의 거듭된 실패였다. 그러던 이정태 기자에게 마침내 기회가 왔다. 그 섬에서 이상한 결혼식이 있다는데 자, 저 가서 취재해와. 그러면서 이제 이정태 기자는 조백헌 그 작자가 또 무슨 일을 꾸미는 겐가. 아니 이게 누구요? 이정태 기자가 아니요. 어떻게 된 일이요? 어떻게 이런 먼 길을 다시 찾아와 주신 거요? 처음에 이런 태도 아니거든. 되게 반가워하지. 어. 자, 여기서 조백헌 원장은 왜 이렇게 이정태 기자를 반가워하는가? 한번 보자. 흙도 털지 않은 손으로 이정태의 2손을 덥석 부여잡은 그는 오랫동안 인적을 몹시 그리워해오던 사람처럼 티없이 반갑고 유쾌한 얼굴을 했다. 그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 적지 않이 즐거운 듯 다짜고짜 그를 집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신다. 조백헌 원장은 원래 성격이 그리 유쾌한 위인이 아니었다. 유쾌하다기보다는 무뚝뚝한 편이었고 호탕하기보다는 우직스러운 쪽이었다. 그러던 그가 사람이 달라져 있었다. 자, 조백헌 원장은 1부, 2부, 3부에서 성격이 다 달라. 1부에서는 사람이 과격하고 이렇게 직선적이긴 한데 거짓말쟁이 아니었어. 우직하다고 해. 그러니까 사람이 좀 단순하긴 하지만은 나쁘진 않은 사람. 근데 2부에서는 이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막 교묘하게 거짓말도 하고 위선적인 사람이었어. 근데 3부에서는 이제 마치 그냥 털털한 옆집 아저씨처럼 호탕해. 그냥 막 구김살이 없고 그냥 밝고 유쾌해. 이정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유쾌하고 걷잡을 수 없이 호탕스러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정태는 곧 조백헌의 안에 있는 어떤 광기를 발견한다. 광기, 매드네스. 저 사람이 그 광기를 숨기기 위해서 겉으로 유쾌한 척하고 있다. 자, 그럼 그 광기는 무엇일까? 술기가 어지간히 배어오르기 시작하면서 그 호탕스러움은 차츰 어떤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거센 광기로 휘말려 들고 있었다.
그 유쾌함, 그 호탕스러움에서도 이정태는 이상스럽게 처절스런 어떤 조 원장의 광기 같은 것이 느껴졌다. 저 사람이 겉으로는 저렇게 밝은 척하고 있지만 안으로는 광기를 감추고 있다. 이정태는 오히려 그 원장의 광기 속에서 그의 소망과 괴로움을 볼 수 있었다. 자, 저번에 말했었지만은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자, 작가, 실제 모델인 조창원의 관계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현실에서는 수십 년 동안 못 만났어. 작가가 미안해서 피해 다녔어. 근데 작가는 자기 소설 속에서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사과를 한다. 그래서 이 장면은 작가가 소설 속에 들어간 이정태 기자와 그 다음에 실제 모델인 조창원 씨를, 그러니까 모델로 한 조백헌 씨의 만남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작가는 이정태 기자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자. 이정태는 오히려 그 원장의 관계 속에서 그의 소망과 괴로움을 볼 수 있었다. 자, 여기서 조백헌 원장의 관계를 먼저 설명하는데 한번 보자고. 조백헌 원장이 나무 뿌리를 꺼낸다. 조 원장이 가리킨 것은 웬 커다란 고목나무 뿌리를 중치째 캐어다 세워놓은 것이었다. 하얗게 껍질을 벗기고 잔뿌리를 잘라낸 그 고목 뿌리 둥치에는 거뭇거뭇 불지짐지, 불로 이렇게 찢어놓은 거, 가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저게 뭡니까? 무슨 고목나무 뿌리 아닙니까? 저게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느냐 어쩌냐는 거예요. 이 형은 도시에서 많이 보았으니까 알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전람회 같은 데를 가보면 저런 조각품 비슷한 것들 많지 않소. 그러니까 이게 예술 작품, 아트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다. 네? 이 나무 뿌리. 이거 왜? 자, 근데 이 나무 뿌리는 조 원장에게 우마도 간접 공사를 상징한다. 저게 정말로 작품이랄 수가 있는 거냐 어떠냐 그걸 알고 싶단 말이오다. 원장님께서 아름답게 보고 계시다면 그걸로 작품의 가치는 충분한 건 아닙니까? 뭐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당신이 저걸 예술작품으로 보면 그냥 예술작품 아닌가요? 아니, 그런 소리 듣자는 게 아니에요. 나는 확신을 얻고 싶어요. 이를테면 공인을 받자는 거지요. 즉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건 예술작품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한다. 슬슬 동상과 관계가 되지. 나 혼자서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게 작품이랄 수가 있느냐 말이요. 즉 자기가 3년 동안 2부에서 오마도 간접 공사를 해왔는데 나는 그게 예술이고 낙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사람들은 그걸 실패라고 하지? 즉 여기서 조 원장의 욕망이 드러났다. 오마도 간접 공사를 성공으로 인정받고 싶다. 왜? 공사? 오마도 간접 공사를 성공적으로 인정받아야지 그 돌 기둥에 자기는 새길 거 아니야. 즉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게 실패라고 하지? 오마도 간접 공사에 대한 얘기다. 바로 저 나무 뿌리가 그런 것 중에 하나지요. 일부러 뭘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원래 지닌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 숨어 묻혀있는 아름다움을 찾아내기만 하면 그만이니까요. 놔두면 그냥 땅속에서 썩어 없어질 나무 뿌리, 즉 원생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질투심에 그냥 이렇게 그 질투심에 완전히 이제 빠져들 그런 원생들을 자기가 이제 인간으로 부활시켰다. 다시 인간으로 되살려 놓았다. 찾아내 주기만 하면 그만이란 말이었다. 그게 예술작품이 안 됩니까? 그래서 예술작품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2부에서 원생들을 다시 인간으로 부활시켰어요. 내가 보기엔 아닌데. 막 증오심 막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좀비 같은 거 만들고. 근데 자기는 이제 조 원장 생각 속에서는 내가 그들 속에 인간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그들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 놨다.
조원장은 여전히 그렇게 착각을 한다. 그게 예술이 아니냐? 왜 사람들이 날 실패했다고 하지? 내가 그들 인간 다시 대사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동상 만들어줘. 가 되는 거지. 하지만 원장님께서도 그냥 나무 뿌리만 찾아 내다 놓은 건 아닌 것 같군요. 여기 이렇게 불심을 해놓은 건 뭡니까? 그러니까 조 원장은 나무 뿌리를 그냥 가져다 온 게 아니라 나무 뿌리를 가져온 다음에 거기다 불로 막 찢었다. 즉, 조 원장이 뭔가 그걸 가공했지. 자, 이 조 원장이 한 불지짐이 그거다. 막 육신들을 증오하라고 막 조 원장이 부추긴 거. 아, 그거 말이요. 그거 다 내가 나무 뿌리하고 말을 한 흔적이요. 내가 나무 뿌리와 대화를 한 흔적이요. 자, 조 원장과 나무 뿌리가 대화를 했는데 상처는 누가 입었지? 나무 뿌리. 혹시 나무 뿌리가 조 원장을 불로 찢을 수 있나? 아니, 손도 없는데. 즉, 지 말로는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상처는 온통 나무 뿌리만 입었지. 그러면서 조 원장은 얘기를 한다. 우리 둘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대화를 한 적이요. 그런데 왜 나무 뿌리만 상처를 입었냐고. 그러면서 조 원장이 나무 뿌리를 찢은 것을 이게 왜 예술이 안 되냐고 막 억울해한다. 그러니까 이건 대화를 한 것인가, 나무 뿌리를 터치, 고문한 건가? 그냥 찢은 거지. 그런데 조 원장은 이게 나와 나무 뿌리가 솔직하게 대화를 하는 흔적이고 이게 왜 예술 작품이 안 돼요? 점점점. 거기서 이제 이정태는 이 사람의 광기를 발견한다. 오마도 농장 일에 원생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반발에 의사가 부족한 일이라 가끔가다 선심삼아 돕는 일이지만 그 지겨운 문둥이 수술 때의 긴장하며 덮어놓고 기다리는 것도 못 견딜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누구 눈에 보이는 싸움의 상대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그래 나는 말을 해야만 했어요. 혼자서라도 말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막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이 나무를 가져다가 막 찢었어요. 나무는 무슨 죄야? 조 원장이 지가 대화를 하고 싶으면 나무를 가져와서 막 찢었대. 요게 이제 서로 또 원생들과 조백헌 원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 원생들이 자신들이 뭘 원해서 하고 싶었던 거 없었잖아. 다 그냥 조 원장이 지가 하고 싶어가지고 원생들 끌고 간 거지. 근데 조 원장은 얘기한다. 우리는 대화를 했어요. 아빠, 그 노란색 먹는 거 뭔데? 탕수육. 탕수육 제일 싫어. 맛있게 먹어놓고 이 녀석이. 아니? 한국 갔을 때 잘만 먹었잖아 이 녀석아. 그래?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그때는 쇠꼬챙이를 불에 달고 저것들을 저렇게 찢어대곤 했지요. 내 몸을 찢은 아픔을 느끼면서 저걸 저렇게 찢어대곤 했지요. 자, 조 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저걸 찢을 때 내 몸을 찢는 아픔도 느꼈다. 자, 그럼 조 원장 몸에도 화상이 있을까? 없는데. 자기는 찢는 아픔, 나도 그런 아픔을 느꼈다라고 하지 말아요. 근데 왜 상처는 나무 뿌리만 남냐고. 이거는 내 몸을 찢는 아픔을 느꼈다는 것은 조 원장의 상상이고, 그 다음에 나무 뿌리에 이제 화상이, 지진 자국이 남는 것은 현실이잖아. 그러면서 조 원장은 이것을 대화라고 한다. 내가 나무 뿌리와 대화를 한 거예요. 글쎄, 나무 뿌리도 저 쇠꼬챙이 들고 조 원장을 찢을 수 있다면 대화가 되겠지. 뻥쟁하게. 그런 짓이라고 하고 나야지 속이 좀 후련해집니다. 그게 내 말입니다. 검은 상처들은 모두가 저 나무 뿌리와 나 사이에 오간 말의 흔적입니다. 그래야 겨우 자신을 지탱해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즉 오랜 조 원장과 나무 뿌리 사이의 대화에서 나무 뿌리만 상처를 입었다. 그것은 어쩌면 이 섬 사람들과 조 원장 자신과의 어떤 불가결하고도 치열스러운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였다. 즉 원생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오마도 간접 공사를 상징한다. 이 나무 뿌리는. 그리고 조 원장은 아직도 마음속에 욕망을 가지고 있다. 왜 이걸 실패라고 하느냐? 내 눈에는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데 왜 이걸 사람들이 실패라고 하느냐? 나는 사람들에게 이걸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고 싶다. 즉 오마도 간접 공사는 성공했다는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지? 저 동사 만들어. 아니, 그거는 공사 성공을 한 다음이고. 아, 원장된다? 그러니까 작가는 여기서 설명을 한다. 독재자가 무너지면은, 독재자가 몰락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영화에서처럼 그 왜 미국 영화에 잘 나오는 대사 있지? What have I done?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하는 거. 그러면서 막 독재자를 후회하지. 결말에서. 안 그런다고. 조원장 봐봐. 반성하고 있어. 아니, 지가 진정으로 원생들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사람들이 못 알아주지?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잡으면 이렇게 된다는 게 작가의 생각이야. 영화에서처럼 독재자가 막 후회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안 그런다고. 끝까지 지가 잘했는 줄 안다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거 잘못됐어 저거. 내가 하는 게 올바른 거야. 그러니까 저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지배자가 돼야 돼. 이게 독재자라고. 조원장이 3부에서 그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아빠가 이 소설을 좋아해. 왜냐하면 독재자의 속성을 정말 그 통찰력 있게 파악하고 있어. 통찰력, 인사이트. 하지만 어쨌거나 그 역시도 또한 조원장의 광기의 한 모습이었다. 이정태는 조원장의 그런 모습과 언동에서 쉴 새 없이 일렁이고 있는 그 무서운 광기와 불안스러운 감정의 정도를 느끼고 있었다. 뭔가 이 사람이 안에서 막 터져날 것 같은 광기가 있는데 그걸 억누르고 있다. 그럼 만약에 저 광기가 터져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조원장은 그런데 왜 서미영과 윤혜원이 결혼하도록 이렇게 한 걸까? 그게 조원장과 별로 관계가 없는 일 같은데. 섬에만 오래 계시더니 원장님은 이제 무엇인가 잔뜩 미쳐가고 계신 것 같군요. 자, 조원장은 이 섬에서 털털한 옆집 아저씨처럼 이렇게 있으면서 삼보의 원장이 실패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때 삼보의 원장이 뭔가 실패를 하면은 그걸 핑계로 내서서 자기가 다시 한번 원장의 권력을 짊어지려고. 내가 미쳤다고요. 이 형한테도 내가 그렇게 배워. 하지만 난 부끄럽진 않소. 이런 식으로 미쳐 지내기라도 하지 않으면 난 이 섬을 참을 수가 없어요. 미치기나 해야 견딥니다. 알겠소? 이 섬은 미치지 않고는 견뎌낼 수가 없단 말이요. 그런데 이정태가 이상한 말을 한다. 원장님이 미쳐서 제게는 오히려 다행입니다. 미쳐서? 자, 여기 뭔 소린가 하면은 작가가 실제 모델인 조창원 씨에 대해 느끼는 미안함. 그게 이제 나온다. 네. 자, 한번 보자고. 전 사실 섬을 찾아온 목적이 있었거든요. 원장님께 술이나 얻어마시러 여기까지 올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중요한 목적이라면 전 사실 이 섬과 원장님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거북한 빚을 한 가지 지고 있었지요. 자, 요건 소설 속 상황이다. 자, 이정태 기자는 2부에서 잠시 섬에 왔다가 조백헌 원장을 만나고 잠시 헤어졌잖아. 잠시 헤어진 게 아니지. 잠시 만나고 헤어졌잖아. 그리고 이정태 기자는 이제 그 기사를 썼다. 근데 그 기사에서 이정태 기자는 조백헌 원장이라는 영웅 때문에 이 오마도 간척공사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기사를 썼다. 왜? 그걸 한번 보자고. 그 실제 인물 때문에? 그거는 실제 인물과 관련이 있어. 자, 한번 보자고. 오마도 공사는 결국 성공을 하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아마 조백헌이라는 원장의 인간 됨됨이나 초인적인 집념과 의지의 힘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서슴없이 장담을 했습니다. 오마도 간척공사는 조백헌 때문에 성공한다 라고 기사를 썼어. 성공하지 않았는데? 실패했지. 그런데 그 기사가 결국 이영에게 난찬 숙제를 남겼다는 것이겠구만. 그런 셈이었죠. 원장님은 제 기사 속에서 굉장한 거인으로 묘사되었으니까요. 사실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사는 그럭저럭 끝났다 해도 이 일의 결과는 처음 예정과는 딴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형도 아마 이 섬 일, 즉 오마도 간척 공사를 실패로 보고 계신 모양이군요.
그럼 조백헌 원장은 오마도 간척공사 자기가 실패했다, 성공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성공. 조백헌 원장은 그게 왜 실패야? 그건 예술 작품이야. 성공한 거라고. 이 형도 아마 이선미를 실패를 보고 계신 모양이군요. 적어도 이 시점까지 해서는 실패를 볼 수밖에 없는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엉뚱한 영웅만 한 사람 만들어 놓은 결과가 되어서 그 기사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었던 게로구만. 자, 그래서 이제 이해해 주시니 제 이야기가 쉬워지는군요. 제가 기사에서 잘못 소개한 영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영웅에 대해 다시 옳은 기사를 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어떤 작가는 자기가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현실과는 조금 다르다. 근데 한번 계속 따라가 보자. 그때 영웅을 갑작다고 쓰면 쉽겠군. 뭐 그럴 수만 있다면 일이 쉽겠지요. 혹은 그 반대로 원장님께서 앞으로 오마도이를 귀엽고 섬사람들 기대에 배반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지어줘도 그만일 테고요. 전 그때 원장님을 위해서 원장님을 거인으로 썼던 게 아니라 이 섬을 위해서 필요한 거인을 한 사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섬에 원장님 같은 영웅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장님을 영웅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일이 결국 이렇게 되어갖고 보면은 이 섬을 위해 진실로 그런 거인이 필요한 존재였는가, 즉 독재자가 필요했는가 하는 회의가 생기게 마련이겠지요. 회의는 이제 의심, 후회, 반성. 영웅은 결국 실패를 했더군요. 영웅의 실패는 더욱더 고통스럽고 외로운 법이지요. 섬을 위해서도 그건 견딜 수 없는 불행입니다. 전 기사를 다시 써야 했습니다. 영웅이 왜 실패를 하느냐? 영웅이 섬을 다스리는데 섬은 왜 더 불행해져 가야만 했느냐? 이 섬에 진실로 영웅이 필요했느냐? 섬 사람들의 행복은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이게 요 소설의 핵심이다. 자, 영웅을 독재자로 바꾼다면은 독재자는 왜 실패를 하느냐? 독재자가 섬을 다스리는데 섬은 왜 더 불행해져 가는가? 대한민국에 정말로 독재자가 필요한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은 과연 어디서 찾아져야 하는가? 이게 이 작품을 쓴 작가의 주제의식. 미안한 일입니다만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원장님에게 부정적인 쪽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작가의 조창원 씨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 있다. 도저히 조창원 씨를 구제할 방법을 못 찾겠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장님이 정말 이 섬에서 끝끝내 실패를 하고 만다 하더라도 저는 아직 원장님의 희생과 선의의 동기만을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원장님을 단순히 미친놈, 나쁜 놈으로만 묘사하지 않을 겁니다. 자, 요 문장 잘 보자. 여기서 작가는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은 원장님이 원장으로서 공적인 역할에서는 실패했다. 하지만 원장님 개인의 희생과 선의만큼은 진심이었다. 그러니까 자, 조 원장을 공적인 인물과 사적인 인물로 분리한다. 사적인 인물이 모델인 조창원 씨, 공적인 인물이 이제 박정희, 이렇게 연결된다. 그래서 당신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완전히 실패했다, 무능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개인적인 이 사적인 이 희생과 선의는 진심이었다. 이렇게 작가는 그러니까 박정희를 비판하는 것도 계속하고 조창원 씨도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 이해되겠어?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실질은 이미 잡혔잖아. 답변인데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지. 근데 이 소설 때문에 실제 모델이 구속되었다면은 이 소설을 통해서 그 사람 구원할 수 있겠지. 구속됐어? 구속이라는 것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재판이 판결이 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자 보자. 그리고 이제 판결이 나더라도 한국은 3심제야. 1심 첫 번째 재판에서 재판 결과가 불만이면은 한 번 더 재판을 받아볼 수 있어. 그리고 또 그게 3번까지는 재판을 받아볼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고. 원장이 정말 이 섬에서 끝끝내 실패를 하고 만다 하더라도 당신이 원장으로서는
무능했고 폭망했다 하더라도 원장님의 개인적인 희생과 선의 동기만큼은 진심이다. 즉 원장님 개인은 어디까지나 순수하고 착하게 희생을 했다. 조백헌 원장을 분리시킨다. 공적인 무능함과 사적인 선량함으로. 그래서 이제 조창원 씨도 구하고 소설의 원래 목적인 박정희 대통령도 비판하고 이걸 같이 하려고 한다. 이되겠어? 원장님의 희생과 선의 동기가 있었더라도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일은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쪽을 말이 조금 어렵다. 원장님이 실패도 아마 원장님의 그런 선이나 희생이나 의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장님의 개인은 충분히 정말 착하게 순수하게 희생을 했는데 공적인 영역, 즉 원장으로서 그걸 실천하는 방법에서 원장님이 무능해서 그랬다. 즉 당신 개인은 정말 착하고 순수했다. 그런데 원장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엔 당신은 무능했다. 원장님의 다스림을 받는 원생들과의 관계에서는 실패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 다음번 기사를 아무리 부정적인 방향으로 쓴다 하더라도 원장님 개인의 선의와 동기만은 배반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아마 작가가 그 실제 모델을 만나서 하고 싶었던 얘기였을 거야. 절대로 어떤 당신의 내가 그 조창원 씨 당신 개인의 선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뭔가 괴롭히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나는 어떻게 하냐 공적인 영역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하고 싶었다. 그리고 당신 이런 일을 당한 데 대해서 미안하다. 원장님께도 그건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임에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